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OT에서 제대로 인사했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갈 겁니다. OT 꼭 보고 선생님 수업 같이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OT 시간에 수행평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아직 확정 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한 수행평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필기 노트에 스스로 선생님이 필기하세요 라고 한 부분, 필기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죠. 그 부분,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은 평가 요소에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진행되는 내용, 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수행평가에 선생님이 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되는구나,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를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좋습니다. 온라인에 장점이 있죠. 선생님 수업하다가 자, 여기까지 필기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일시정지 눌러서 그냥 필기하고 다시 들으면 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진행할 수업은요, 지구과학 1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으로 공부하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이 상호작용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목금, 이 시기에 선생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구과학 1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선생님이 가볍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 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등교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지구과학 1 수업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선생님 타이틀은 지구과학 1을 위한 중학교 과학이라고 적어놨어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멀리에 작은 글씨는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똑바로 뜨고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선생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수업을 듣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구과학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고체지구,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이어서 배울 유체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문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하면 우리가 먼저 배울 고체지구는 광물이나 암석, 멘틀, 기타 등등 우리가 이렇게 실제 발에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중에서도 딱딱한 부분,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액체도 살짝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발로 밟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직접 우리가 살갗을 맞대고 있는 이런 딱딱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지구과학 중에서도 고체지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체지구학은 광물, 암석 등등 있는데, 오늘 첫 시간에 배울 세 가지의 큰 내용은 직권의 층상구조, 그리고 암석권과 연약권, 마지막으로 광물과 암석입니다. 이 중에서 직권의 층상구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내용이고, 이 암석권과 연약권은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판구조론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물론 뒤에 중학교 내용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암석권과 연약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다면 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디서 이동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석권과 연약권 조금 설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할 게 바로 이 광물과 암석 파트인데, 이 광물 파트는 나중에는 설명할 거지만 지구과학 1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지구과학 2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광물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과학 1을 위한 과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낮다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직권의 층상구조.
같이 해봅시다. 층상 구조라는 말은 아래부터 위 혹은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층층이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직권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크게 지구는 직권, 수권, 기권, 그리고 생물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직권, 수권, 대기권, 생물권 등으로 지구는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지구가 지구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잠깐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딱딱한 부분, 아까 선생님이 말한 이 고체지구의 일부가 바로 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권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면서 어떠한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층을 우리가 층상 구조라는 이름으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이 빈칸을 또 넣어놨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판서하면서 필기하면서 수업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우리의 가까이 있는, 지금 선생님이 딛고 있는 곳은 물론 교탁위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장을 나간다거나 어디 밖에 놀러 나갔을 때 실제 발로 디디고 걷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부르게 되죠. 수업에 늦었을 때 하면 그 지각이 아니라 지각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각. 그 중에서도 약간 두께가 35km로 두꺼운 부분과 약 5km 정도로 얇은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실제 사람들이 땅으로 걷고 있는 대륙 지각과 그리고 바다에 나가면 볼 수 있는 해양 지각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 좀 글씨가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각은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당연히 상태라 하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하는 말인데, 지각은 딱딱하니까 대륙 지각이든 해양 지각이든 둘 다 고체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성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이 두께도 차이가 있지만 밀도에도 조금 큰 차이가 있답니다.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대륙 지각은 밀도가 낮은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겠죠. 쌤! 화강암, 현무암도 솔직히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요? 이 내용은 여기 뒤에 암석 파트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화성암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나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 끝까지 들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습해 나가면서 지구과학 준비할 수 있죠. 다시 화강암질은 현무암질보다 조금 더 무게가 가볍다. 다시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륙지각. 그다음에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밀도가 큰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해양지각. 여기까지가 지각. 그리고 이어서 지각보다 깊은 곳에서부터 약 2,900km까지를 우리가 그렇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멘틀이라고 부릅니다. 멘틀. 근데 선생님 여기 모호면하고 별표를 쳐놨어요. 또 모호면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모호면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모호로 비치치라는 한 과학자가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탐사하던 중에 지진파의 속도가 급변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요 경계와 요 아래 경계는 분명 구성하는 물질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서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모호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과학적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정리가 됐죠?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이다. 다시 모호면부터 2,900km 깊이까지 내려간 부분이 바로 멘틀이다. 멘틀의 상태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고체 상태가 유효합니다. 멘틀도 고체입니다. 근데 이 멘틀에 대한 고체에 대한 오개념이 이 암석건과 연약건을 설명하다 보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고체라는 거 딱 명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멘틀은 고체다는 걸 알고 나중에 수업 같이 또 오개념 수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러한 멘틀의 구성물질은 화강암질, 현무암질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감람암질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감람암질은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이 감람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중요한 건데요. 감람암은 뒤에서 여기 배울 암석에서도 선생님 다룰 거지만 감람암은 감람석이라는 고철질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람석은 또 뭐예요, 선생님? 뒤에 광물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별표 쳐놨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멘틀은 고체면서 감람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감람암질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감람암질은 현무암질보다 더 밀도가 크다, 더 무겁다, 더 고철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멘틀은 그렇다. 마지막으로 멘틀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부분 우리가 학생들 잘 알고 있는 핵이라 부르고, 핵은 다시 크게 2900km, 즉 멘틀 바로 아래에서부터 5100km까지 깊이에 있는 부분을 외핵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5100km에서 지구 반지름에 해당하는 6400km 저 끝까지, 지구 중심까지 이 부분을 내핵이라고 부릅니다. 핵은 외핵과 내핵. 여기서 이제 상태가 중요하죠. 외핵의 상태 들어가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외핵의 상태는 그렇죠, 유일하게 지구의 층상 구조 중에서 액체에 해당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또 간혹 있어요. 쌤, 고체 지구라면서요. 그럼 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구 내부의 딱딱한 곳을 점점 탐사하다 보니까 외핵만 유일하게 액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따라서 이 직권의 층상 구조의 유일한 액체 상태인 부분이다. 하지만 고체 지구과학에서 배우고 있다.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서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외핵의 상태는 액체이다. 내핵은 상태가 고체이다. 구성물질까지 보면 철, 니켈 등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죠. 핵은 감람암질보다 더욱더 밀도가 크고 더욱더 무겁고 더욱더 철 성분이 많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외핵이 액체라는 얘기, 이것도 간략하게 선생님이 또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아까 이 모호로 비치치라는 학자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변한다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찬가지로 고체인 멘틀에서 액체인 외핵으로도 지진파가 지나갈 때 속도가 급변하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돼요. 이거는 고체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려지는데?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결과, 외핵은 액체일 것이다. 이러한 철, 니켈들의 성분들이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녹아 있을 것이다. 녹아 있어서 이 내핵 주변을 외핵이 빙글빙글 돌면서 지구 내부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까지가 지금 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따라서 외핵이 액체이고 이 액체인 외핵이 지구 내부를 자전 비슷하게 회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고철 성분이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철과 철끼리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자성을 띠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 내부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나침반을 통해서 저기가 북쪽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외핵이 액체인 이유와
왜 액체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액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했어요. 자,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할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은 거의 없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필기를 하나하나 할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진도는 지금 이 온라인 수업보다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의 수업 시간에 막 많은 양의 필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중학교 내용이고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판서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빨리 걸리고 내용도 많아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업할 때는 크게 많은 양의 필기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이러한 단거나 노트 하나가 큰 지구과학의 재산이 돼서 여러분들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과 같은 지구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필기할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구과학생 귀찮게 노트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침대처럼 노트를 준비한 학생이 있다면 가볍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필기할 걸 안 챙겨온 학생이 있더라도 잠시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여기서부터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시작! 네, 일시정지 안 한 친구 있으면 상당히 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까지가 직권의 층상구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두 번째 암석권과 연약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권의 층상구조를 봤더니 지구는 크게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구조론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지구 내부 운동을 규정하는 이론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 이 암석권과 연약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조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멘틀이 고체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냥 이러한 딱딱한 고체로만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내부 깊은 곳에는 온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이러한 고체가 흐물흐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연약권이라는 건데,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복습 겸 같이 볼게요. 이렇게 두꺼운 하나의 지각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지각? 대륙 지각이다. 반대로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얕은 지각을 우리가 해양 지각이다 라고 불렀어요. 여기도 대륙 지각이라 쓸게요. 그럼 이러한 지각과 밑에 있는 멘틀의 경계, 여기가 바로 모호면에 해당하는 거고요. 복습됐나요? 네. 여기서 깊이 약 100km까지와 약 400km까지 크게 두 분류로 다시 이 멘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멘틀이 아까 봤듯이 약 2900km까지를 싹 다 멘틀이라 불러요. 싹 다 멘틀인데 그 중에서 굳이 요 400km 위를 따로 빼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멘틀 중에서도 상부 멘틀이라고 따로 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보면 이 100km와 400km 두 개를 봤을 때 지각 꼭대기에서 100km까지, 그러면 지각을 포함하고 상부 멘틀의 일부분을 100km까지를 포함한 이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왜 암석권이냐? 실제로 암석처럼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유동성이 없이 그냥 딱 고체 상태로, 암석 상태로 굳어있는 이 깊이 약 100km까지를 암석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100km에서 400km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또 따로 이렇게 찢어놨을까? 그럼 이 부분은 약 깊이 100km에서 400km까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각은 포함이 되지 않죠. 그렇죠. 상부 멘틀만 포함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들어도 약간 연약해 보이지 않나요? 선생님은 연약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해 보이고 뭔가 약해 보이는 그런 경계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길래 뭐를 띠고 있길래 연약권이냐? 이 단어 중요해요. 유동성을 띠고 있다. 있을 유자, 움직일 동자의 성질,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한가? 대류 운동이 가능해진다. 대류, 잘 보이나요? 대류 다시 쓸게요. 대류가 가능하다. 대류 운동은 뭐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또 떠올려 보면, 대류는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뺑글뺑글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했고, 조금 더 과학적인 단어를 섞어보자면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 세 가지, 대류, 전도, 복사 이렇게 있는데, 대류는 한 물질이 직접 움직여서 열을 전달한다. 여기까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류 운동,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이 하강하는 이러한 대류가 이 상부멘틀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곧 이어서 배울 판고조론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럼 쌤, 도대체 분명히 멘틀 아까 고체라면서요. 고체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대류가 일어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볼 기회는 드물겠지만, 이러한 유동성을 갖는 고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 젤리 있죠? 젤리나 곤약, 젤리 같은 거. 분명 젤리는 과학적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 고체입니다. 내부 분자들이 일정한 배열을 갖고 있고, 고체이지만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마치 이런 것처럼 흔들흔들하면 흐물흐물해지죠. 고체지만 젤리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젤리나 이런 곤약, 묵 이런 거라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오히려 고체들이 고온이 되어서 이렇게 젤리나 묵처럼 흐물흐물한 유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높은 온도가 가해지면 자기들끼리 꿀렁꿀렁 거리면서 상승도 가능하고, 다시 차가워지면 꿀렁꿀렁 하면서 하강하는 이러한 대류 운동이 가능한 유동성을 띤 고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부른다. 다시, 연약권은 깊이 100km에서 400km까지에 해당하고, 즉 상부 멘틀에만 해당하고 어느 정도 고온이기 때문에 부분 용융 상태. 이 말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유동성을 띠고 있다. 대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연약권.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대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진짜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얘들은 유동성이 없는 딱딱한 이 암석번들이 다시 상부 멘틀 중 연약권에 의해서 이 암석번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의 이동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나온 이론이 판구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암석번을 우리가 한 글자로 딱 정확하게 부르면 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암석권은 곧 판이고, 암석권은 대륙지각에서부터, 즉 아니면 해양지각에서부터 깊이 100km까지 이어진 구간을 암석권이라고 한다. 딱딱하다. 연약권 위에 있다. 연약권이 유동성을 띄어서 대류 운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상부에 있던 판이, 즉 암석권이 영향을 받아서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여러 변동대나 화산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판고조론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들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간략하게 또 무슨 시간? 필기하는 시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내용이 간단하니까 다시 일시정지하고, 약간 비켜야겠죠? 일시정지하고 마저 필기하고 이어서 마지막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시작! 네, 됐죠? 좋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까지 와서 해볼게요. 끝으로 광물과 암석,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이걸로 끝낼 거예요. 하루에 약 2개에서 3개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쉬엄쉬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그냥 얼굴도 익힐 겸 보면 될 것 같아요. 광물과 암석. 광물과 암석은 다른 겁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르긴 하되 광물이 있고 암석이 있으면 둘은 수학에서 배운 포함 집합 관계로 치면 이렇게 광물이 암석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부분 집합? 네, 부분 집합. 원소라고 할까요? 광물은 암석이라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다. 즉 포함 관계가 어쨌든 존재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광물을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죠? 기본 단위? 그것도 세포죠, 세포. 우리 인간은 뭐 소화기관계, 뭐 또 순환계, 또 좀 더 세분하면 간, 위, 장, 뭐 심장, 좀 더 세분하면 무슨 상피세포, 뭐 구강세포 등등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광물이다 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러한 광물은 아까 말했듯이 지구과학 2에서만 좀 주의 있게 다루기 때문에 지구과학 1에서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특히 지각에서 많이 보이는 광물을 따로 특이하게 부르는데 특별하게 부르는데 그걸 우리가 조암광물이다 라고 불러요. 조암광물이다. 암석의 조직이다. 그러니까 흔히 많이 보이는 우리가 길가에서 많이 보이는 암석들, 우리 운동장에도 암석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집 바닥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선생님 살고 있는 집도 바닥이 암석입니다. 내부에 이러한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보이는 지각에서 흔히 분포하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암광물의 종류는 선생님 한 글자씩만 적어놨어요. 감, 휘, 각, 흑, 석, 장. 하나씩 보면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백운모, 운모류, 석영, 장석. 장석에는 또 정장석과 사장석으로 또 나뉘게 되고요. 중학교 때 얼핏 들어본 친구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선생님 저 처음 들어봐요 해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잖아요, 그쵸?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이며 그 중에 특히 우리의 눈에 많이 보이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부르고 조암광물은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백운모, 석영, 정장석, 사장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거는 이 암석인데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진 거죠. 선생님 적어놨어요. 여러 광물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광물 이만한 돌멩이, 우리가 길가에 보는 자갈 같은 것들, 그것도 여러 광물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암석이라 불려요. 이러한 광물의 집합과 그것을 암석으로 부르고 생성 요인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성 요인,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암석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되어 있다. 우리 또 마그마 하면 또 애들이 여러분들이 마그마 하면 또 헷갈려할 친구들이 간혹 있죠. 쌤, 용암과 마그마 차이점이 뭐죠? 하나는 그렇죠. 용암하면 한글, 한자인가요? 한자를 한글로 쓸 수 있고 용암. 마그마는 영어인 것 같고. 이 용암과 마그마에 대한 차이점은 외부로 분출을 하였느냐 내부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출하면 용암이라 불러요. 그런데 분출하기 전에 내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그마라고 불러요. 그 차이가 끝이에요. 그럼 결국 용암도 곧 마그마였던 거네요. 말이 좀 어렵나요? 어쨌든 마그마는 용암이랑 크게 큰 차이는 없다. 외부로 분출하여서 나오면 용암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내부에 아직 분출하기 전이면 마그마. 그러면은 용암도 곧 예전에는 분출하기 전에는 마그마였다.
그래서 그냥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됐다라고 하면 밖으로 튀어나오든 안에서 굳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왜? 용암도 분출되기 전에는 마그마였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러한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된 암석을 우리가 요거 헷갈리는 친구 많죠?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불에서부터 생성된 암석이다. 우리 옛날 과학자들은, 그렇죠, 철학자라고 불렸던 그 옛날 과학자들은 암석이 불에서부터 기원한다, 아니다, 물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화성론과 수성론 이렇게 싸웠었는데, 그때 불이라는 그게 마그마를 뜻하는 거였죠. 고온의 어떤 화산 폭발물이니까. 그래서 불에서 생성되었다는 건 곧 그냥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 헷갈리는 친구 많죠?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선생님도 말하면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이 화성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거 끊고 선생님 칠판 싹 지우고 다시 또 동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 화성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다시, 불에서 생성된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된다. 다음, 풍화 침식 등에 의해서 생성된 퇴적물이 뭉쳐서 생성된다. 그럼 퇴적물이 뭉쳐서 생성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퇴적암이 되겠네요. 풍화 침식에 의해 생성된 퇴적물 하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풍화 침식은 바람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입자들이 잘게 부서지는 걸 그냥 풍화 침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래 큰 암석이 있었는데 바람이 계속 불거나 물이 찰싹찰싹 때리거나 산성비가 내리거나 해서 잘게 쪼개진 파편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운반되어서 한 군데에서 꼭꼭 눌러지게 돼서 암석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를 퇴적암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끝으로, 기존의 이런 화성암이나 퇴적암, 기타 등등 여러 암석들이 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암석을 변성작용을 받았다라는 것을 변성암, 그냥 간단하게 부르면 되죠. 선생님, 저는 변성작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배운다고요? 다음 시간에 화성암 배우고 퇴적암 배우고 변성암 배울 건데, 그때 변성암 파트에서 선생님이 변성작용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변성암이 다시 변성작용을 받아도 또 변성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성암이 어떠한 특별한 변성작용을 받았다, 변성암. 퇴적암이 어떠한 특별한 변성작용을 받았다, 변성암. 변성암이 다시 고온 고압의 변성작용을 받았다, 그래도 변성암. 근데 그 변성암이 외부로 드러나서 물에 깎이고 바람에 깎여서 부스러기들이, 파편들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뭉쳐서 어떤 암석을 형성했다, 퇴적암. 이 퇴적암이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갔다. 그래서 녹아버렸어요. 너무 고온이라서 녹았다가 다시 마그마로 분출, 다시 용암으로, 선생님 용어 혼동 써서 혼동되게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용암으로 분출하였다. 그래서 식었다, 화성암. 그래서 암석은 자기들끼리도 서로서로 변하면서 화성암이 되었다가 퇴적암이 되었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는 것. 이게 암석의 순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죠. 여기까지가 광물 암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많이 혼동되고 있는 과학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써야겠네. 여기 지우고. 우리 잘 사는 집,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영화 세트장이나 기타 등등 좀 으리으리한 저택 같은 곳, 박물관 같은 곳 가면 바닥이 뭘로 되어 있죠? 바닥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와, 바닥 봐야, 대리석 바닥 대박. 대리석 바닥 대박, 와, 이렇게 하죠. 또 뭐가 있죠? 그냥 보통 이렇게 부르죠. 대리석 바닥 와, 좋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끝에
석자가 붙는 거랑 끝에 암자가 붙는 거랑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감휘 각흑 석장 했는데 끝에 항상 어떻게 끝나는지 잘 들어보세요. 감람 석, 휘 석, 각섬 석. 운모는 뺄게요. 특이한 이름이니까. 장석. 끝이 석자로 끝나는 것은 광물을 뜻합니다, 우리. 이거 많이 학생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닥에 깔려있는 반질반질하고, 우리 여기 학교도 바닥이 아마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만든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기타 등등 좀 고급 시설에 갔을 때 바닥이 예쁘게 깔려있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대리석 바닥 대박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끄럽더라도 야, 대리석이 아니라 대리암이야, 지구과학쌤이 그랬어, 요렇게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대리암도 여러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변성암 중에 하나예요. 대리암도 변성암이다. 따라서 끝에 대리암으로 끝나야지 대리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하나 또 찍고 넘어갈게요. 감람석, 그리고 여기는 또 감람암.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 감람석은 상당히 고철질이에요. 감람석, 또 적을 데가 없네. 여기 밑에 끌고 올게요. 감람석 고철질 광물이다. 감람암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감람석이 엄청 많이 들어간 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겠네요. 정리. 여기 밑에 보이나요? 밑에 안 보이죠? 안 보일 것 같은데 선생님 다시 지우고 열로 쭉 끌고 와서 감람석 고철질 뭐다? 광물이다. 광물이다. 감람암은 이러한 고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 즉 감람석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 감람암질은 감람암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즉 감람암과 비슷한 성분의 물질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이네요.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갑시다. 선생님 수업 시간 동안 딴 거 다 까먹어도 광물 뒤에 항상 석자가 붙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또 헷갈리겠네요. 대리석 바닥 대박, 틀린 말. 대리암 바닥 대박, 이게 맞는 말. 여기까지가 선생님 지구과학 원을 위한 중학교 과학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맞다, 이거 필기는 지금 멈춰놓고 잠깐 필기합시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학교 과학에서도 고체지구, 그 중에서도 직권의 층상구조, 암석권과 연약권, 강물과 암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아직도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중학교에서. 근데 대부분 알던 내용이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담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러분을 위해서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부디 선생님이 부탁하건대 그냥 틀어놓고 자고 쌤 알아서 말씀하이소, 내는 안 들으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과 여러분의 약속으로서 조금씩이라도 듣고 알던 내용이라도 한 번 더 보면 부담 없이 복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 온라인 수업 기간을 좀 즐겨주고 등교 수업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웃으면서 우리 인사하고 지구과학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